자, 부동산 경기가 상승할 때도 있지만 부동산이 침체되는 시기에는 거래량이 확 줄게 되고 거래량을 살리기 위해서 집사라는 메시지, 그래서 많은 혜택을 주면서 거래량을 늘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책적으로. 그리고 임대차 시장도 굉장히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임대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시장에 임대 물건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임대 사업자 등록을 독려하고 유인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게 되거나 상승하게 되면은 이 줬던 혜택을 다 뺏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셨던 분들이 초창기 때 임대사업자 등록하세요, 혜택 많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초기에는요,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양도세를 5년간 면제를 해줬고요, 또 그게 과도하다고 생각되니까 점차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니까 이 부동산 가격의 주범이다라고 임대사업자들을 지목하게 되면서 혜택 줬던 것들은 모두 다 뺏어버리고 규제랑 규정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막 쏟아내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던 분들은 다시는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하나 봐라, 절대 안 한다 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임대사업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자, 이때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될까? 정말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될까? 아니면 내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나한테 유리한 상황이 된다면 해도 되는 것일까를 올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스스로 좀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혜택을 줬다가 정권이 바뀌면 매번 바뀌는데 그래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내 혜택을 뺏기지 않는 방법,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은 공사비와 추가 부담금의 갈등 때문에 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부동산 뉴스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늦어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2026년 7년에 공급 물량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를 대비할 수 없어서 그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원가,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분양가는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택이 시장에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주택 부족으로 인해서 또 부동산 아파트 가격의 불안정 때문에 전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 전세 가격이 한 달 만에 2억이 뛸 정도로 굉장히 임대차 시장도 불안정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 때문에 전부 다 전세 안 살고 월세에 살다 보니까 빌라, 오피스텔이 월세가 7개월 연속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공급도 불안정해지고 임대차 시장도 굉장히 불안정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이럴 때 공급은 물리적으로 2026년 7년에 새롭게 아파트 공급을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도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아파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자, 그걸 대비한다 치고 두 번째로는 임대차 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매물들이 시장에 나와줘서 매물이 많아지게 되면은 임대차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임대 물건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공급자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처음으로 이 숫자가 줄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13일 날 국세청의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개인 임대사업자가 2170명 줄었다. 이거는 통계 작성 이래로 집계 이래로 처음이고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 법인 사업자가 경제 규모에 따라서 매년 증가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데 지금 작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매년 10만 명씩 큰 폭으로 이 개인 임대사업자가 증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혜택들을 좀 있었거든요. 근데 혜택을 없애지고 나니까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2022년에는 매년 10만 명씩 늘어나던 것이 6만 5천 명으로 준 다음에 작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활성화해 임대사업자를 등록해 주세요. 시장에 임대물건을 공급해 주세요. 라는 취지에서 정부가 막 대단히 큰 혜택들을 쏟아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처음에는 5년간 양도세 100%를 면제해 줬고 그게 시장에서 과도한 평가를 받으니까 100% 면제를 없애버리고 기간별로 오랫동안 임대 놓는 분들한테 더 큰 혜택을 주자라고 해서 5년에 15%, 8년에 50%
10년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양도세를 깎아주는 70%를 시행했었어요. 근데 이것마저 없애버렸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임대사업자를 다주택자라는 테두리 안에 묶어버리고 다주택자가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가격을 폭등시키는 주범이다라는 투기꾼으로 몰아버려서 온갖 규제는 쏟아내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할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분들이 다시는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혜택이 줄어든 것도 있는데요. 정부가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시가격을 작년 5월 1일 날 기준으로 해서 18.6%를 단기간에 급락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한테는 보증보험을 들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다 보니까 보증보험에 대한 기준이 공시가격이고 이 공시가격에 의해서 보증보험을 들다 보니까 보증보험을 들지 않는 주택에는 전세를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면서 역전세가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장에 그래서 그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임대사업자들이었고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전세가율 50% 60%대에서 임대 놓고 계셨던 분들이 다 돈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니 이런 뭐 전세 사기에 대비라고 하기보다는 임대사업자를 오히려 때려잡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임대사업자들이 뿔이 나 있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게 6억 이하만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임대사업자 비아파트가 85%를 차지하고 있고 아파트는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주범이라고 하는데 비아파트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을 밀어올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럼 뭐냐? 아파트가 가격이 오를 때 비아파트는 따라 오르는 정도의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이라니 땅값들이 올라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서 서울 수도권에는 6억 이하는 아파트가 없어요, 거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 4년, 8년짜리 했던 것들이 아파트는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자동 말사돼서 오히려 이 아파트로서 임대사업자 등록해 부분들은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이 90% 정도가 비아파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비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아파트의 가격을 밀어올리는 투기꾼이라는 지탄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타겟을 잡아도 잘못 잡고 있고 모든 규제책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이 시장 교란하고 있는 투기꾼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모든 규제에 총알바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100번 양보해서 임대사업자한테 혜택을 줬다가 뺏는 거는 임대사업자의 숫자를 조절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정권에 따라서 집값에 따라서 어떤 때는 공급자로 우대를 하고 어떤 때는 투기꾼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모든 부동산의 가격을 폭등시키는 다주택자라는 테두리 안에 묶어버려서 정책 규제의 타겟으로 완전히 총알바지로 동네 북처럼 패버리니까 다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분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매입 임대사업자는 좀 다르게 매년 3,000개 이상 웃돌던 법인 임대사업자는 작년 10월에 2,000개 정도로 기록을 하면서 처음으로 3,000개 이상으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현재 계속 늘어나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 이 법인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매입 임대사업자도 일부 있지만 건설 임대사업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이 건물을 보존 등기하면서 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 임대사업을 등록해서 하는 분들을 건설 임대사업자라고 하는데 왜 이분들은 개인 임대사업자와는 좀 다른 흐름을 보이냐 하면은요. 혜택이 많이 달라요. 일단은 건설 임대사업자는요. 세금을 거의 안 냅니다. 자, 예를 들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로 그럼 전용 60제곱미터면요. 아파트를 제외하고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방 3개, 4개짜리도 만들어낼 수 있는 면적이에요. 취득세가 100% 감면입니다. 취득세 한 푼도 안 내요. 두 번째로 재산세도 있는데 재산세는 2채 이상. 자, 건설 임대사업자는 땅을 사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당연히 2채 이상일 거고요. 그리고 기준이 개인 임대사업자는 완전히 다르게 9억 이하라는 제한까지 있으니까 9억 이하라는 거는 웬만한 것들은 다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투룸 이하로 짓게 되면은 재산세도 10년간 100% 감면입니다. 재산세도 한 푼도 안 내요.
거기다가 종합부동산세 2채 이상이고 9억 이하고 전용이 149제곱미터 실제 사용 면적이 40평대까지 지어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시키니까 종부세도 안 내요. 그리고 양도세도 원래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어서 등록하시는 10년간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우게 되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70%도 해줍니다. 개인 사업자는 이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1도 없는데 건설 임대 사업자는 9억 이하라는 기준도 다르고 재산 취득세도 안 내고 재산세도 안 내고 종부세도 안 내고 거기다 양도세도 70% 감면해 주니 건설 임대 사업자가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세금은 한 푼도 안 내는데. 그러니까 개인 임대 사업자만 오로지 타깃이 돼서 규제의 총알바지가 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주범이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사실 개인 임대 사업자보다는 건설 임대 사업자가 훨씬 더 많은 주택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이건 잘못돼도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시장에 임대차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 임대 사업자들을 역차별과 모든 규제의 타겟으로 삼고 있는 거, 그리고 건설 임대 사업자와 개인 임대 사업자의 혜택 자체가 차이가 나고 있는 불균형과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이의 제기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 110 대책에서 이 개인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대책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10년짜리 장기 임대 사업자만 있는 거를 단기 임대 사업자를 도입해서 6년짜리 정도를 하나 새롭게 만들겠다. 그리고 장기와 단기가 나눠지게 되니까 장단기에 따라서 혜택을 달리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주겠는데 이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양도세 감면을 새롭게 부활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몇 % 주겠다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일단은 개인 임대 사업자들한테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 임대 사업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비아파트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이 공시가격으로 인해서 보증보험, 그래서 오히려 전세가 상한제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 너무 불균형이다. 그래서 이번에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의 150%를 126%로 낮췄던 거를 다시 얼마 정도까지 올리겠다. 약 140%까지 올려주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역전체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고 있는 거를 정상적인 임대차 시장으로 되돌리는데 노력을 하겠다라고 대책을 내놨고요. 새로 취임한 박상욱 국토부 장관도 보게 되면은 전세가 있는 한 갭 투자는 필연적이다. 그래서 장기 임대를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장기 개인 임대 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과 규제책을 좀 없애고 혜택을 좀 주는 활성화 정책을 펴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통제는 시장을 죽이는 꼴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전세가 상한제를 유발했던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개인 임대 사업자들은 어떤 혜택이 남아 있는지 한번 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취득세 부분에서 100% 감면은 아예 없습니다. 건설 임대 사업자는 100% 감면이 대부분이잖아요. 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는 취득세 신규로 취득하는 것만, 신축을 살 때만 85%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2채 이상 임대를 해야 된다. 건설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니까 당연히 2채 이상인데 개인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재산세 감면을 혜택을 못 받습니다. 자, 2채 이상을 임대를 놓고 또 그 대상이 6억 이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6억 이하를 2채 이상을 임대를 놓게 되면은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재산세를 85%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건설 임대 사업자는 종부세를 안 내잖아요. 합산해서 제외시키는데 종합부동산세, 개인 임대사업자, 매입 임대사업자들은 수도권의 6억 이하, 비수도권의 3억 이하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은 합산을 배제해 주는데 규제 지역을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규제 지역을 산 거는 합산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시점에 대한 부분도 다르게 구분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 또 혜택도 건설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런 규제 없이 합산에 배제해주고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켜 버리는데 여기는 합산 배제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110 대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 이 양도세에 대한 감면이라는 거죠. 6년 이상을 하게 되면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20% 정도의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4년, 8년짜리 있을 때 5년을 채우게 되면은 15% 정도의 양도세 감면을 해줬기 때문에 그걸 감안했을 때 한 20% 정도 해줄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는 거고요. 10년 임대사업자를 의무기간을 채우게 되면은 장특공제 70%가 다시 부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혜택을 줘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경험을 했던 분들은 야, 저거 혜택 줬다가 다 뺏어버리고 나면은 말짱도 오름이고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르게 되면은 아파트를 갖고 있지 않는 이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들도 투기꾼이라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정책 변화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트라우마에 휩싸여서 다시는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이걸 정확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없던 혜택들을 새롭게 만들고 임대사업자를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그 전 단계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임대차에 관련된 법이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일단은 처음에 혜택이 있을 때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은 지금 현재 혜택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져도 혜택이 있을 때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은 지금도 여전히 혜택이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혜택이 없어지는 시점 이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혜택이 없어요. 그런데 혜택이 있을 때 등록하신 분들은 여전히 장기특별공제 혜택이 있는 거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 자체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지만 비아파트를 갖고 있고 2018년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8년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8년 의무기간을 채우고 현재 시점이 도래하더라도 양도세 50%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2024년에 장단기 임대사업자가 도입이 되면은 반드시 장기 보유에 대한 양도세 특례 공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온 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이 장특 공제를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혜택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 등록하신 분이 지금까지 들고 와서 어느 날 갑자기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이 혜택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법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자, 반대로 현재 만약에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나온 상태에서 등록하신 분들은 6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 임대사업자가 등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때 우리 시청자분들은 6년짜리를 해야 될까요? 10년짜리를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저는 10년짜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정권에서 2026년 7년이면 부동산 공급 자체가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족해지는 상황이 될 거고 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규제가 나옵니까? 활성화가 나옵니까? 규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규제가 나오면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되고 다주택자라고 하면 또 임대사업자를 또 타겟으로 잡아서 규제를 몽땅 쏟아낼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6년짜리를 등록하신 분들이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 규제가 쏟아지게 되면은 그 의무기간이 지나게 되면서 혜택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년짜리를 등록하게 되면은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까지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 등록한 것이 중간에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혜택이 있을 때 등록된 거니까 이 혜택은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서 없어진 다음에 등록하신 분들은 혜택을 못 받지만 이 혜택이 있을 때 등록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이면 잘 걸치면은 정권이 3번 바뀔 동안에도 이 혜택은 절대 손댈 수 없는 정도의 안전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하셔야 된다. 아니다.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예측했을 때 부동산 경기가 지금 현재 바닥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활성화 정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당장 움직이지 않더라도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은 그 대상 지역들은 가격 상승이라든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게다가 지금 현재 월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나 새로운 업무지구가 만들어지는 지역들, 교통이 연결이 되고 철길이 지하화되고 도로가 지하화되는 그런 큰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 업무지구,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지역들은 현재 임대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임대료가 형성이 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게 앞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이 다주택이라는 이유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게 되고, 세금 폭탄을 맞아서 두려워서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 임대사업자를 잘 활용한다면 세금 감면도 받고,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혜택을 줬다 뺐다 하는 그런 불안정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개개인별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이득이 되고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활용을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 추가적으로 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규제를 해제해야 됩니다. 완화가 아니라 아예 해제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첫 번째, 기업 건설 임대 사업자들한테는 9억 이하의 주택을 등록했을 때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감면을 그렇게 100% 한 푼도 안 내게 해주면서, 왜 개인 임대 사업자는 차별하냐는 거죠. 그래서 개인 임대 사업자들도 6억이 아니라 9억 이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두 번째로 일정 면적 이하의 아파트 등록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두 번째로 주택임대사업자도 사업자잖아요. 그런데 이 주택임대사업자 말고 개인 사업자들은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그 사업 용도로 쓴다면 이 DSR 적용을 받지 않고 80%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개인 임대사업자도 사업자잖아요. 그 대출을 받으면은 사업 자금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대출 DSR 적용하지 말아야죠. 특히나 주택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게 되면 월세밖에 못 놓거든요. 그럼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는 거기 때문에, 월급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사람들, 그래서 연체가 증가되는 것보다는 월세를 받아서 이자 내시는 분들은 부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DSR 적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임대사업자가 활성화가 되고, 또 시장에 임대 물건이 많이 공급이 되면서 시장의 임대가가 안정이 되는 그런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거래량도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6억 이하도 굉장히 많습니다. 9억 이하도 많고, 그러니까 면적에 대한 부분, 가격에 대한 부분을 좀 완화해서 개인 임대사업자들한테 혜택도 주면서 아파트 등록까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신다면 이 영상들을 많이 퍼나르셔서 정부 당국이 들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해줘야 이런 정책들이 관철이 돼서 실제 시장에 적용이 된다는 걸 좀 참고하셔서 많이 퍼날라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사실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주는 공급자라는 측면, 앞으로도 이 지위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아파트가 가격을 교란하지 비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은 비아파트는 아파트의 가격이 준해서 따라 종속되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걸 꼭 아셔서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들 부동산 가격을 교란시키는 그런 사람들로 매도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